빙하 퇴적 지형입니다. 빙하 퇴적 지형과 관련된 사진인데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후퇴하는 빙하라고 써 있습니다. 예전엔 이곳 전체가 다 빙하였죠. 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화살표 방향으로 빙하가 녹으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으면 빙하가 떨어져 나갈 거죠. 그걸 빙하의 후퇴라고, 빙하가 녹는 걸 빙하의 후퇴로 표현했고요. 경사 방향을 따라서 떨어진 빙하가 이동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떨어져 있는 부분이 남아있죠. 이곳을 뭐라고 하냐면 빙력토 평원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영구 빙설기후, 이곳에서는 이 빙력토 평원을 1년 내내 얼어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겠죠. 하지만 주빙하 기후, 툰드라 기후와 같은 곳들에서는 이 빙력도 평원을 관찰하실 수가 있죠. 좀 더 현실적으로 설명하면 그린란드의 가운데 부분에서는 영구 빙설 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빙력도 평원을 관찰할 수가 없지만 그린란드의 가장 끝에 있는 부분, 해안가 쪽에서는 툰드라 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빙력도 평원을 살짝 관찰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빙력토 평원 위에는 세 가지 중요한 지형이 발달합니다. 첫 번째로 모레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레인은 빙하가 후퇴하면서 이동을 할 때 자갈이든 모래든 점토든 다 갖고서 흡수한 채로 쫙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끝에서 멈춰버리게 될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모레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레인이 있는 곳까지가 빙하가 후퇴했네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빙하가 이동할 때 자갈이면 자갈, 모래면 모래, 점토면 점토, 이런 식으로 분급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한 번에 다 몽땅 그대로 갖고 가버립니다. 두 번째 에스커입니다. 에스커는 빙하가 녹으면 융빙수 하천이 될 텐데요. 이 융빙수 하천이 제방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S자 모양의 융빙수, S니까 에스커죠.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걸 에스커라고 합니다. 근데 에스커는 하천 주변이기 때문에 하천은 무거운 거를 주변에, 가벼운 거를 하천과 좀 먼 곳에 퇴적을 시킵니다. 그래서 모래에는 분급이 불량하지만 에스커는 분급이 양호합니다. 드럼리는 빙하가 이동을 할 때요, 어떤 경사가 살짝 높은 곳을 만날 때 한 번에 못 넘다가 으영차 하면서 갑자기 확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넘어가고 나서는 하면서 쭉 내려갈 텐데요. 숟가락 엎어놓은 모양으로 긴 화살촉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언덕을 드럼링이라고 합니다. 드럼링 영상 하나 관련된 거 보여드릴게요. 이제 갑니다. 얘가 이제 빙하가 출발합니다. 출발! 따따따따 하는데 딱 왔어요. 모래다. 자갈이다. 얘네 이렇게 막 이렇게 따로따로 모래는 모래끼리, 자갈은 자갈끼리 모아서 이렇게 가야지 이럴까요? 아니겠죠. 덤벼! 야, 간다! 이러고 전부 다 쓸고 가버릴 거예요. 그죠? 막 쓸고 가버릴 테니 전부 다 쓸어버린 것들을 다 여기다 쌓아놓겠죠. 자갈, 뭐 모래, 그리고 여기 뭐 이제 뭐 작은 애들 이렇게요. 다 이렇게 쌓아놨겠죠. 그리고 얘 녹는데요. 나중에 빙하기 끝나서 녹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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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아요. 녹았어요. 자, 여기 녹았어요. 얘네 다 녹은 거죠. 샥 녹았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요렇게 둔탁하게 언덕처럼 보이겠죠. 나중에 보면은 얘가 이렇게 언덕처럼 쌓인 게 있겠죠. 얘가 모래인 빙퇴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좀 돌이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었던 거예요. 돌. 땅속에 박힌 돌이라 그래서 기반암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얘가 쭉 갑니다. 자, 쌓으면서 간다, 쌓으면서 간다, 쌓으면서 간다 하다가 또
기반함을 만났어요, 이 빙하가. 그러면 이 빙하가 기반함 부시면서 갈까요? 그 정도까지는 물론 부실 수도 있겠지만 이 빙하가 이 기반함을 만나면 으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뭐 부실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은 부실 수 없겠죠. 기반함이 얼마나 단단하겠습니까? 가다가 여기에 으짜 이러면서 가는 겁니다. 그럼 얘가 계속 쌓고 가던 거 여기다가 이게 으짜 하면서 여기다가 쌓겠죠. 여기다가 지금 갔던 거 뭐 큰 거 다 이렇게도 쌓고 네, 뭐 작은 거 그다음에 모래알 이렇게 쌓겠죠. 자, 그리고 빙하가 다 녹았어요. 자, 빙하 절로 가. 자, 하보니까 얘가 이렇게 언덕이 또 생길 건데 얘가 딱 이 숟가락 엎어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친구를 드럼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진은 종태석, 모래인이 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모래인 위에다가 텐트를 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이것은 빙하가 녹은 물, 융빙수 하천이 S자 모양으로, S커입니다. 제방 모양으로 둥굽이 있게 쌓아놨고요. 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으로 드럼린이 되겠습니다. 주빙하 기후 지형을 알아볼 텐데요. 일단 주빙하란 뜻은 뭐냐면 영구빙설 주변에 있다. 또는 우리나라의 과거 빙하기, 이때 만들어졌었던 지형들을 주빙하 기후 지형이라고 합니다. 주빙하 기후 지역의 땅은 영구동토층과 활동층으로 구성이 되는데 1년 내내 얼어있는 땅 깊에 있는 곳을 영구동토층, 그 위에 여름에만 살짝 녹으면 활동층. 주빙하 기후 지형은 주로 낮과 밤에, 낮에는 따뜻해지니까 액체 상태가 되고 활동층이, 밤에는 얼어 있겠죠. 얼고 녹고 동결과 융해를 반복하기 때문에 이때 왼쪽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활동층이 얼 때는 그대로 위로 쫙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녹을 때는 중력 방향으로 떨어지죠. 그러다 보면은 비스듬하게 왔다 갔다를 반복하게 되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 솔리플럭션이라고 하고, 이런 것으로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지형을 암계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의 빙하기 때도 주빙하 기후 지형이 발달했었을 거 아닙니까? 이때 만들어진 것들이 있고요. 사진 보겠습니다. 사진 보시면 이 사진은 대구 비슬산 암계류입니다. 천연기념물이고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가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 사진은 얼음세기입니다. 얼음세기는 어떠한 틈에 물이 들어갔을 때 얼고 녹고를 반복하다가 계속 얼어있는 곳, 이곳을 쐐기 모양처럼 얼어있죠. 얼음세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나타나는 토양을 구조토라고 합니다. 되게 벌집 모양으로 독특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특징이고요. 구조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가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얼면서 위로 다 올라오고 이것들이 대류가 일어나면서 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진처럼 독특한 모양의 땅이 나타나는데요. 주빙하 기후 지형이 나타나는 곳에서 이런 땅을 구조토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